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신광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신 뒤 비밀번호 0690643을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주시고 입장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님께서는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아이리스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는 클리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네요. 왕주리님께서는 코로 인더, 인간지표님께서는 진화인 제약에 대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십니다. 2부에서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필살기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걸 준비하셨죠?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유럽 시장이 이제 한 4% 정도 막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한 1% 정도대 그냥 상승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바로 살리려고 하면 하락했던 거에 절반 정도 이상은 바로 다음 날 돌리면 이게 바로 빠르게 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1% 정도 돌리는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다행히 연속해서 막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뭐 패닉장은 아니구나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을 하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약간 시장이 진정되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진정되는 흐름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날에 한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제 밀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선물이나 뭐 유가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고 하락이 좀 연속되기보다는 좀 시장이 좀 진정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금요일 날에는 좀 알려진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했다고 하니까 좀 다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부분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부분의 분위기였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심해지면 안 그래도 시장에서 좀 걱정했던 게 좀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또 공급망이 또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공급 부족으로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항구도 또 폐쇄되고 또 하역을 못 하고 또 하다 보면 물가가 또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부분의 걱정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시카고 이제 그 상품거래소 금리 선물을 보면 그 금요일 날에 그런 어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6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크게 낮아졌고 9월 인상 가능성도 좀 이제 낮아졌죠. 낮아지면서 원래 이제 이 코로나가 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연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의 연임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물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유가를 낮추려고 그 오페크 이제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그 증산을 계속적으로 바이든이 압박을 했죠. 그 만약에 증산을 하지 않으면 뭐 비축유를 풀겠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석유를 풀어서라도 지금 유가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이제 생뚱맞게 오미크론 뭐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유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12% 정도 하락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유전이 하나 터지면 뭐 사우디 전체 생산량만큼 터지고 뭐 이번에도 유가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때마침 오미크론이 딱 나오면서 유가가 폭락하고 그 이제 시간을 좀 벌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 오미크론 이슈를 조금 긍정적으로 다른 어떤 시각에서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명되고 나서 이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연설을 할 때 그 긴축을 좀 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전망이 많았고 파월도 이거 물가 상승 잡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 약간 그 인플레이션에 막 쪼여서 파월이나 미국 그 정부 자체가 이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을 계속적으로 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재확산이 나오면서 연준이 좀 긴축 정책을 좀 가속화하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갔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폭락했고 뭐 유가가 다시 뭐 스물스물 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벌었죠. 예, 시간을 벌었어요. 그게 이제 12월 15일 날 있을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 잘 극복만 되고 이게 뭐 시장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뭐 적절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 오미크론 이런 어떤 변이 바이러스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게 더 이 자산 시장은 더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물가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스케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오미크론의 어떤 이런 시장의 영향보다는 훨씬 그게 더 데미지가 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오미크론이 그런 부분에 백신을 놔준 게 아닌가. 그냥 약간 시장에 한 번쯤 시간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와 텀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이 위기 뒤에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떤 이런 위기가 사실 그런 부분에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이번 주 시장은 오미크론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뭐 조금 남아 있겠지만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12월 15일 날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12월 1일 날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보통 ADP 고용 보고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시장의 이 긴축 정책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요소였죠. 그러니까 물가와 마찬가지 물가만큼 고용에 관련된 것들. 이 고용이 좀 너무 좀 좋게 여태까지 계속 좀 좋게 나왔어요. 계속 좋게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좀 좋게 나왔으면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막 생기면서 연준이 좀 너무 빠르게 이거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겼을 텐데 일단은 이번에는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에서 좀 그런 우려가 좀 없어지면서 시장에서 좀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2월 30일 날 그 옐런이랑 그 파월이 연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파월이나 옐런이 뭐 긴축을 빠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시장에 그래도 나름 친화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뭐 연준도 그러니까 옐런도 연준 의장을 했었고 뭐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을 망가뜨리는 어떤 부분의 발언보다는 좀 시장을 좀 달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할 확률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오미크론 이 부분 때문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오미크론 이슈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소화되느냐 이게 긍정적으로 소화가 잘 된다고 하면 그냥 시장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크게 그렇게 시장을 악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뭐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이 오미크론이 이 위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약간 조금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 주는 좀 지켜보자. 그냥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현금을 좀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현금을 좀 마련하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경기 민감주 관련된 가치주 이런 것들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현금이 없으면 그냥 버티자 일단은 뭐 시장에 그렇게 하루 이틀 내로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광섭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노란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내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또 조항이님께서는요, 바이넥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네, 접수되셨습니다.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현님께서는 LG전자 우선주에 대한 종목 고민, 해피님께서는 앞타바이오에 대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쫑님께서는 신라 SG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접수가 되셨고요. 하나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죠. LG전자 우선주입니다. 매수가는 68,000원, 비중은 45%, 비중이 꽤나 묵직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62,20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1.7% 하락을 한 가운데 LG전자 우선주 매수가는 68,000원, 이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59,500원이었는데 소폭의 상승세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LG전자 우선주, LG전자 일단 우선주를 이제 매수를 하시는 이유는 뭐 배당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뭐 같은 보통주보다 거래하기가 좀 힘들고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를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일단 보통주보다 싸죠. 그래서 LG전자 한번 보시면은 LG전자가 12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LG전자 우선주는 한 6만 원 정도 절반 가격에 같은 금액의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로는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일단 적절한 것 같아요. 일단 LG전자하고 LG전자 우선주는 일단 그 갭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LG전자 우선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 자체 나쁘지 않다. 일단 보통주 자체의 기본적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어차피 우선주를 얘기한 김에 흔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화면을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72,000원이죠. 72,000원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가격이 65,000원이죠. 이 메리트가 없죠. 이런 종목은 우선주를 하면 안 돼요. 근데 LG전자 우선주는 괜찮죠. LG전자는 12만 원인데 LG전자 우선주는 6만 원대다 하면은 한 절반 가격이니까 뭐 이런 우선주는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가 조금 힘들죠. 많이 갖고 있으면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하루 종일 거래된 게 42,000주인데 6만 원 정도 되는 게 지금 1,000주만 갖고 있어도 뭐 때로는 한호가에 팔 수 없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1,000주 해봐야 6천만 원인데 이래 그런 큰 종목들의 수량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배당도 받으면서 물론 이거를 LG전자를 투자하신 이유는 애플카겠죠. 애플카, LG마그나 관련해서 LG전자에 투자를 하신 건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LG전자, 애플카가 이제 어느 회사랑 할 것이냐, 뭐 옛날에 현대차랑 한다, 뭐 기아차랑 한다, LG전자 마그나에서 이제 애플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니네가 일만 주면 우리 공장도 짓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러브콜도 보냈었고 일단은 근데 사실 이제 애플카가 이제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할 때 사실 최적의 회사는 자동차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LG, 마그나 이쪽이겠죠. 예, 이쪽인데 일단
LG전자, 그러니까 애플카가 2025년도에 얼마 전에 이제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LG전자가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애플카 얘기가 이슈가 나왔을 때 현대차 그룹이 급등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현대차 예전에 움직였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한 게 아니라 LG전자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애플카와 LG전자를 좀 더 가깝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전자가, 그러니까 애플카가 2024년도, 2025년도에 나온다고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조금 투자하는 영역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LG전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포트에 갖고 있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가격도 68,000원이면 뭐 괜찮습니다. 비중 45%, 비중 많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비중 뭐 50% 태워볼 수 있죠. 예, 태워볼 수 있고 자신이 있다면. 뭐 비중이라는 건 사실 10%씩 나누냐, 20%씩 나누냐, 30%씩 나누냐 의미 없죠. 그냥 본인이 자신 있는 만큼, 버틸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약간 이제 자신이 있다. 나는 이 종목이 이제 자신이 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뭐 계속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50%도 100%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이 종목에 넣어놨는데 다른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안 움직여서 또 이 종목을 손해보고 팔고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만 잘 본인이 간수를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좋다고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격도 68,000원이면 그렇게 고가 권역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난번에 LG전자 이슈가 나왔을 때 아마 여기서 올라가는 날 잡았거나 아니면 이 앞전에서 조금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68,000원 이날은 아니군요. 예, 일단 이 앞에서부터 사면서 계속적으로 단가를 낮추시거나 한 것 같아요. 평단가로 맞추신 것 같은데, 일단 평단가 충분히 잘 따라 내려오면서 잘 맞추신 것 같고요. 매매하는 습관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다만 내가 진짜 이거를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대로 기다릴 수 있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얼마나 수익을 크게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런 식의 투자를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 종목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어떤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본인의 투자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신 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매매 가격이라든지 매매하는 방법, 종목을 고른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괜찮다고 보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LG전자 우선주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고민은 앞타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45,700원, 비중은 4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36,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매수가는 45,700원, 오늘 장중에 47,450원까지 올라섰던 앞타바이오이기도 했습니다. 36,250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앞타바이오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 되고요. 이게 난치성 질환을 하는 이제 신약 개발 업체인데, 보통 이제 뭐 혈액암, 췌장암, 방광암, 간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는 또 코로나 관련된 어떤 이슈로 올랐을 거예요.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앞타바이오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미국에서 이상을 투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뭐 아니면 도죠. 일단은 지금까지 치료제를 만들던 업체들이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녹십자라든지 여러 회사들, 큰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도 만들다가 포기하고,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이제 머크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승인을 신청했고, 긴급 사용 신청 상인을, 그러니까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임상 이상이 통과가 되면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약간 발이 늦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좀 버티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45,700원 비중 40%, 비중이 조금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조금 약간 비중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지지받는 어떤 자리까지 와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일단 내려온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너무 어떤 부분에서 급락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내려왔는데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주겠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여기서 이거 조정을 받고선 다시 상승해서 오르고 하면서 이걸 넘어가면서 다시 조정이 나왔으면 다시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일단 내려오는 모양으로 바뀌었고 이게 만약에 반등을 준다고 하면 반등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 종목이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고 해서 앞전에 기대감이 올라왔다. 근데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다른 회사들이 너무 빠르다. 다른 회사들이. 그런 어떤 뭐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 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막 많이 내려왔죠. 막 한국파, 막 한국 BNC, 막 이런 회사들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 속에 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 내려가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산 가격은 4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이거를 들고 버티기보다는 일단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45,000원 정도 이상의 이제 어떤 권역을 어떤 이슈로 한번 준다고 하면 좀 비중을 많이 줄이자. 많이 줄이고 이게 진짜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두기에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였다면은 한번 해볼 만하죠. 밑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얼마에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였다면 해볼 만한데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슈팅이 나오고 크게 내려와서 크게 내려온 가격 매매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내려오면 이제 반등이 작아져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내려오고 반등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누우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세게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할 때 비중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SG입니다. 매수가는 12,489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4.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11,400원의 시초가가 있었고요. 장중에 고가 11,600원, 장중에 1,600원이 가장 저가였습니다. 종가는 1,900원이었네요. 매수가는 12,489원, 비중 20%라고 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신라 SG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어떤 부분에 기대감 때문에 사셨는지 남겨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거기에 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냥 남겨주시기 전에 한번 상황을 한번 보면 이 종목은 일단은 수산물 테마죠. 수산물 테마. 네. 저도 예전에 이 종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이런 종목 진짜 너무 지루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고 하면 시가총액도 400억짜리예요. 400억짜리고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로 뭐 오른다라는 얘기로 또 오른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산물 테마들이 보통 뭐 돼지 콜레라 뭐 이런 어떤 뭐 조류 독감 뭐 그리고 뭐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뭐 아니면 일본의 수산업 뭐 수입 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평상시 때는 거의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 좀 신라 SG가 또 약간 성격이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화끈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뭐 상한가 막 이렇게. 근데 내려올 때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게 이제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건지 일단 이재명 테마로 사신 거라면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석열 테마, 이재명 테마 이런 종목들은 이제 끝날 일만 남았죠. 이제 내려올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하신 거라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뭐 대지열병이라든지 무슨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언제 뭐 대지열병이 언제 터지 뭐 조류독감이 어느 시기에 그런 얘기가 불거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약간 랜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랜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업종에 있어서 아 이때가 되면 보통 그런 게 얘기가 나온다. 뭐 이때가 되면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때를 기다려서 투자를 하시는 뭐 옛날에 뭐 크린앤사이언스처럼 뭐 3월이 되고 2월이 되면 황사 때문에 나는 그걸 기다리려고 한다. 아니면 여름 테마 뭐 파세코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캠핑 때문에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뭐 신일전자 이런 여름 선풍기 이런 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처럼 뭔가 때를 기다리시는 거면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테마라고 하면 파시는 게 낫고요. 지금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12,500원인데 지금 11,000원이에요. 근데 어떤 종목을 사셨어도 지금 마이너스 평균 20%예요. 마이너스 평균 20%. 근데 이 신라 SG 안 움직이는 종목을 들고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길 바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경기 민감 섹터에 지금 많이 내려온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이냐. 지금 판단을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판단하시는 게 낫죠. 다 같이 내려와 있을 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면 나중에는 그게 아예 할 수가 없이 여기에 그냥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뭔가가 있지 않다고 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는 그냥 사실 이 종목이 반등하길 기다리기보다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한 20%막 이렇게 나 있는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그냥 그 종목의 반등을 기다리자. 예를 들면 그냥 이 종목을 사라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이거 신라 SG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요만큼 내려왔죠. 요만큼 내려왔는데 이 대한유화 같은 종목을 보면 대한유화요? 이만큼 여기까지 이만큼 내려왔죠. 이건 지금 그러네요. 반토막 났죠. 40만 원짜리. 지금 반토막 나 16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 이 종목 샀다 물렸다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라 SG에서 이걸로 바꿀 수 있죠. 어차피 같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신라 SG는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어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내가 특별히 진짜 알고 기다리는 게 있다면 기다리시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 SG에 대한 종목 상담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넥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바이넥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4%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15,6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바이넥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 전망은 사실 뭐 알기 힘들죠. 근데 다만 이제 회사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일단 네.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죠. 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CMO 사업도 하고 바이오시밀러도 하는 그런 좋은 회사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앞전에 조금 슈팅이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내려왔죠. 또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났는데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되고요. 일단 기업의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바이오라는 게 멀티플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 바이넥스 자체는 원래 회사 자체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뭐 괜찮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인데 일단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러시아 백신에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슈팅이 나왔고 그 전부터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상승이 먼저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다가 러시아 백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의 이슈도 사실 많이 올랐다가 내리면 다시 또 오르면서 시간을 끌긴 하지만 어떤 중간중간에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앞전에도 이런 상승이 있고 여기서 못 가고 있었지만 또 다시 이런 상승이 나오고 마찬가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상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만한 이슈를 계속 갖고 있는 회사죠. 큰 그림에서 보면 회사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 앞전에도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런 기간이 필요해서 이런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8,000원, 7,000원 찍었고 18,000원, 17,000원 찍었던 것처럼 이만큼 내려오면 다시 이만큼의 어떤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 상승이 지금 여기 60일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60일선까지 올라가는 이런 한 2만 원 이상 권역의 어떤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들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종목을
지금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에 오긴 했죠.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서 큰 흐름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벗겨내고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코로나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지금의 코로나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뭐 개별적인 어떤 이 회사의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어떤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근데 아직은 조금 아직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 있어서 이 종목이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면서 이 하락을 방어해 주는 자리 시젠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하방 지지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 속에 있다. 이 부분의 그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시젠 한번 볼까요? 시젠. 네, 시즌 살펴보도록 시즌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지지가 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지지가 되는 구간들. 지금 바이넥스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구간, 이 구간에 있죠. 이 구간에. 근데 차라리 언더슈팅을 주면서 이렇게 크게 내려와서 옆으로 지지하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이 보인다고 하면 지루하죠. 이 구간이 지루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상승은 그런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루한 구간 속에 계속 있다가 오히려 밑으로 언더슈팅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고 이런 옆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정하고 싶으시면 그런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에 계속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지지가 되는 구간이 보였을 때 그때 하자.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차트 분석 정확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화인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4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5,920원입니다. 오늘 6.67% 상승을 했던 진화인제약이기도 했는데요. 매수가가 15,400원이고요.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고가는 6,380원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네, 진화인제약 오늘 많이 상승한 가운데 비중이 20% 어떻게 보십니까? 진화인제약 진짜 안타깝네요. 이게 코렌이라는 옛날 코렌이라는 회사인데 코랭이요? 네, 코렌이라는 이제 렌즈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옛날에는 네. 나름 그래도 시장에서 나름 강자였고 그냥 나름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었던 회사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감자하고 뭐하고 지금 회사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코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카메라 렌즈, 뭐 AR, VR 기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굉장히 그래도 코스닥 나름 종목들 중에는 그래도 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하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진화인제약으로 바뀌면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 종목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너무 이거저거가 너무 많죠. 뭐 이재명 관련주로 급부상해서 7%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바이오 센서로 5초 만에 진단을 하는 국산 신기술을 개발했다. 바이오 센서로 그 코로나를 5초 만에 진단을 하는데 주가 왜 이런가요? 예. 다른 회사도 5초 만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사가 네. 좀 약간 낚이는 어떤 약간 그렇죠. 주가의 네. 모양과 이 기사랑 전혀 맞지가 않죠. 예. 맞지가 않고. 뭐 페이스북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하는데 진화인제약이 왜 오를까요? 핵심 기술 AR 렌즈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냥 약간 계속적으로 어떤 기사들을 좀 내면서 뭐 mRNA 코로나 백신 심장병 반사익 뭐 이런 내용들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런 기사의 내용을 빼고 이 차트만 딱 보면요. 네. 이 상패 차트예요, 상패 차트. 예, 상패될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지금 감자를 해갖고 이 감자라는 게 이제 회사의 그런 손실을 떨어내는 거 지금 시가총액 200억이거든요. 이 감자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20분의 1 감자를 했죠. 20분의 1. 그러니까 주식을 20개를 모아서 하나의 주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이 주식 하나당 액면가 500원이잖아요. 500원짜리를 내가 20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500원짜리를 20개를 갖고 있으면 원가가 10,000원이죠. 원가 10,000원. 근데 그거를 가격만 20배로 해주고 원가를 500원으로 바꾼 거죠. 그럼 나머지 9,500원은 어디 갔나요? 회사가 꿀꺽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들 자본 잠식에 쓴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이 감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상 감자라는 게 개인들이 액면가로 5,500원에 샀던 그런 주식들을 뭉쳐갖고 그 가격을 배수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가격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500원짜리를 20개 갖고 있다가 그게 10,000원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10,000원의 액면가가 500원인 거죠. 그러면 5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이 됐는데 회사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액면가 주식이 500원에 있으면 어차피 액면가니까 이거는 회장이나 이런 창업주가 갖고 있는 액면가하고 똑같이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20개로 뭉쳐갖고 가격만 10,000원이라고 하면 회사의 그런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을 그만큼 개선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주식은 다시 500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이런 적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가 계속 이렇게 4년 동안 연속, 5년 동안 연속 이렇게 되면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상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거래 정지가 됐던 어떤 부분에서 의견 거절 나온 적이 있어요. 반기, 의견 거절, 감사 의견 종목들 주라한가, 비적정 감사 의견. 이게 지금 결산월이 12월이거든요. 결산월이 12월인 것들은 언제 또 한 번 이 위기가 있냐면 3월 달에 있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종목 상폐되는 거 갑자기 어느 날 종목 거래 정지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예, 관리 종목으로 돼 있죠. 언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어떤 관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이 지금 감자로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렸어요. 풀리고 나서 지금 이틀 정도 4%, 18% 내려왔죠. 18% 내려오고 6% 올랐어요. 이런 종목은 아무도 몰라요. 이 종목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상폐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상폐되기 바로 직전에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흘러내리면서 내려갔다 반등 줬다 내려갔다 반등 줬다 하면서 안 움직이고 계속 있다가 어느 날 거래정지 들어갔다가 또 그 거래정지 풀렸다가 또 거래정지 들어가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상폐되고 이런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의견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런 종목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뭐 삼자 배정 유증이 떴다든지 이 회사들은 돈이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종목은 오히려 유상증자가 성공을 했다 하면 막 상한가를 가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유상증자 했다고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유상증자를 한다 해서 유상증자가 성공했다 이러면 또 뭐 줄상한가를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15,400원이고 현재 가격이 6,000원인데 비중 20%다라고 했을 때 지금 좀 반토막 이상 난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손절하라고 해도 이거 손절 못하죠. 손절 못하고 그냥 끝까지 보자. 그냥 뭐 상폐되든 말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보실 텐데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다른 어떤 분들은 주위에서 뭐 이 종목이 뭘 간다 하더라도 절대 사지 말자. 이 종목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종목이다. 그냥 일단은 도 아니면 뭐예요. 그냥 이건 상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뭐 급등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또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200억의 회사 상황 굉장히 안 좋고 내년 3월 무섭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화인제약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볼게요. 코롱 인더입니다. 매수가는 84,20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코롱 인더 오늘의 종가 정황 73,800원이네요. 오늘 0.8% 하락을 한 가운데 장중에 71,600원이었던 시초가가 74,600원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가장 저가가 71,600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73,800원, 매수가는 84,200원입니다.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코오롱 인더 매수가 84,200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은 가격이 84,200원이시긴 한데 지금 어떤 종목을 사도 다 그 정도는 물렸어요. 지금 그 정도는 다 물렸고 일단 회사 내용 한번 보면 이 회사 뭐 타이어 관련한 어떤 그런 원자재도 만들고 뭐 아라미스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뭐 패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근데 일단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고 매출이 4조 정도 돼요. 4조 좀 넘고 영업이익이 지금 9월까지 벌써 2,500억 정도를 찍었고요. 2,500억 정도를 찍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그 3분기 만에 작년 거의 당기순이익 거의 대부분 다 찍었어요. 다 찍었고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종목만 내려온 게 아니죠.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내려온 거죠. 일단은 84,200원 정도의 15% 정도 진입할 수 있죠. 충분히. 예,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121선 하단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데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밀린 거예요. 밀린 거고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상황 보면서 종목의 뭐 어떤 그런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고 뭐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다. 근데 84,200원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 물리신 건데 다 그래요. 지금 다. 지금 저도 대부분 종목들 뭐 한 15%, 20%막 이렇게 물린 종목도 많고요. 허다해요. 근데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에서 매매 습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진입하고선 지금 이 84,000원 이 120선 부근에서 한번 진입하고 지금 15% 정도 진입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진입을 했다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사서 여기서 지금 평단가가 형성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수가를 딱 보면 주식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고 어느 정도 매매를 해보신 분이시고 비중이나 이런 거 적당하고 종목도 잘 고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버텨보자. 시장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경기 민감된 가치주죠. 이런 게 경기 민감 가치주.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물려 있으면 어차피 이분이 물리신 것처럼 다들 이만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사도 물리는 그런 상황이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돌아가서 2021년 8월 달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다시 다 돌아간 건데 지지 자리까지 왔고 오늘 양봉 나왔고 그러니까 옆으로 좀 올라오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 지금 왔고요. 아까 그 신라 SG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같이 내려온 같이 물렸다 그냥 생각하고 이런 종목으로 바꾸자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인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리오입니다. 매수가는 18,250원, 비중 1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18,100원이었습니다. 오늘 5.9% 하락한 클리오인데요. 네, 클리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클리오. 예, 색조 화장품이죠. 색조 화장품. 네, 이 종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 네.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일단 중국 사람들 생각나요. 중국 사람들. 맞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네. 들어와야 화장품이고 뭐고 다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 매기가 오는데 네. 여행이 안 되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여행객들이 와서 이걸 사줘야 되는데 일단은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뭐 클리오 뭐 예전에 화장품 회사들 중에 건실한 회사고 괜찮은데 네. 지금 흐름을 보면 지루하죠. 이렇게 지루하죠. 갈만하면 또 내려.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 네. 이런 건데 이 지금 뭐 파라다이스, 대한항공 다 이런 상황이죠. 카지노, 여행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네. 상황 속에 있는 건데 일단 기다려보자. 일단 사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사신 지 뭐 신규 진입하신 건데 18,200원이시면 완전 기가 막히게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오늘 음봉이거든요. 이 종목은 양봉이 네. 아니고 음봉인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이 종목이 사실 여기 지지선을 이탈했잖아요. 네. 여기 지지선을 지금 양봉 나왔던 이 3중 바닥을 이탈하면서 사실 손절 자리라서 오늘 지금 양봉을 못한 거예요. 양봉을 못한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나눠서 매수하는 거 괜찮다.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정도 구간까지 네. 아니면 이 정도 구간까지 이렇게 보고 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이 종목 지금 사놓으면 결국에 올라가는 거 뭐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겨워요. 아주 그냥. 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 네.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대한항공 맞습니다. 뭐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 뭐 유통주, 백화점,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네. 갈만하면 또 터지고 갈만하면 또 터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3번째 변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위드 코로나 결국에는
봉쇄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5천 명씩 옛날에 1,000명만 생겨도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 5천 명 생기는 와중에도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한다. 더 이상 푸는 것만 멈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 좀 기다려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15% 괜찮고요.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이 구간 18,000원 초반 그리고 15,0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18,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조금 천천히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죠.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매수가는 17,552원, 비중은 19%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8,000원입니다. 네, 오늘 유일하게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2.8% 상승하면서 수익권인 상태이신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뭐 연료 전지, 태양 전지 이런 제조 장비, 뭐 자동화, 뭐 장비 개발 업체죠. 그러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그 전에 이제 수익을 많이 냈어요. 많이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을 좀 약간 눈여겨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유일에너테크도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 괜찮은 회사고 일단은 지금 신규 상장된 어떤 부분에서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는데 당장 지금 이 앞전에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상승이 나오든지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좀 밟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해봐야 계속 이 좁은 이 구간을 지루하게 만들 확률이 많아요. 17,552원 정도에 들고 계시면 지금 수익권이신데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 하단, 이 지금 위에 이 121선 이 부분을 크게 넘지 못하고 여기서 19,000원을 상단으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좀 지루하게 만들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 매수한 가격이 너무 좋으시니까 일단은 좀 시장에 어떤 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되 일단 좀 지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주가의 흐름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그런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좀 지루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하시고 지금 아직까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 뭐 유일에너테크라든지 뭐 파인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사실 지금 크게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좀 약간 이런 지루한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일단 비중은 좀 줄여보자. 한 10% 정도. 10% 정도 줄여서 10%만 들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상담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세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9 꼭 입력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2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